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풍요로운 건강을 창조하는 건강의 비밀, 제5편 영양의 비밀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시청에 따뜻한 배려입니다. 영양의 힘은 음식 습관을 위장이 절반만 차도록 먹고 갈증이 절반만 풀리도록 마셔라. 그러면 오래 살 것이다. 어느 시내 중심가에 있는 시골 맛집이라는 식당을 찾았다. 시골의 한적한 촌맛을 한껏 재생해낸 듯 소규모의 대중적인 식당이었다. 그 안에 들어서자 건강의 비밀 명단의 네 번째 인물인 에드워드 저스터라는 식당 주인이었다. 그는 이 도시에서 존경받는 유명 인사였다. 80살이 넘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을 사랑하며 늘 50대 중년처럼 열정에 넘쳐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매주 수요일 저녁에는 요리교실을 열어왔다. 그는 건강식단과 맛있고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 조리법을 가르치는 데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었다. 마침 자네 전화가 30년 전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군. 내가 55살 때였는데 그가 앨범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다. 사진 속의 사람은 큰 키에 너무 뚱뚱한 데다 안색까지 나쁘고 검게 보여 건강치 않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이 사진은 30년 전에 바로 날새 그땐 비참할 정도로 건강 좋지 못했지. 어째서 이렇게까지 된 거죠? 당뇨병 때문이었네. 당뇨병은 치료할 수 없다고 하던데 당뇨병에 걸렸던 환자라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군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그리 쉬운 병은 아니네. 하지만 약을 쓰지 않고 자연요법을 실행하고 생활 방식을 바꾼다면 치유할 수 있지. 뿐만 아니라 고혈압, 위궤양, 소화불량에도 시달리고 있었지. 의사가 여러 가지 약을 조제해 주었는데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더니 몇 주일이 지나자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지.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더니 피부에는 붉은 반점까지 생겨서 늘 피곤하고 건강은 악화되었지. 내 삶을 바꾼 노인 현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일세. 그 당시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고 어느 날인가 사무실 맞은편에 있는 카페에 가서 점심을 먹으러 갔었지. 구석에 앉아 치즈버거와 구운 감자를 먹고 있는데 한 노신사가 합석 제의에 반기듯 하여 함께 즐겁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식사를 하게 되었네. 그리고 노인 연자가 나에게 말했지.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나를 죽이고 있다고 말이야. 충격적인 말을 해주었지. 이 음식이 위궤양을 악화시킨다는 거야.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서 췌장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노인 현자는 풍요로운 건강의 비밀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당뇨병은 치료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약을 쓰지 않고도 자연요법을 실행하고 생활 방식을 바꾼다면 분명히 치유할 수 있다. 건강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모두 생활 방식을 바꾸었던 것이다. 풍요로운 건강을 얻는 자연의 법칙을 따르면서 건강한 생활을 할 때만 진정한 건강을 창조할 수 있다. 그 법칙을 무시하면 반드시 질병에 걸린다는 것이다. 영양의 비밀은 무엇을 먹고, 언제 먹고, 어떻게 먹는가에 달려 있다. 먼저 음식 습관부터 영양의 비밀로 바꿔 변화를 주었을 뿐이다. 놀랍게도 6개월도 안 되어 완전히 호전되었다는 것이다. 성인 당뇨병 환자의 75%가 저지방, 고섬유질의 음식을 먹은 후부터 8주 안에 완치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영양의 법칙 속에 아주 강력한 법칙은 건강하게 먹는 법으로 5가지 규칙으로 정리할 수 있다. 좋은 영양은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좋은 자재를 써야 멋진 집이 된다는 것과 같다. 좋은 영양은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좋은 자재를 써야 멋진 집이 된다는 것과 같다. 자연식품 속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필수 지방산 등 모든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특히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식품이라면 더욱 좋다. 유기농 식품이란 화학 비료나 농약, 그 밖에 어떤 화학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식품, 즉 풍부한 영양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작물을 재배할 때 사용한 온갖 화학 물질에는 독성이 들어있다. 두 번째, 건강하게 먹는 법의 원칙은 소화를 시키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 음식이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소화가 잘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제때의 올바른 방식으로 먹는 것이다. 음식물을 먹는 시간과 소화의 관계는 자연계의 모든 사물은 아주 엄밀하게 규정된 시간에 의해서 활동하다. 태양이 뜨고 지는 것에서부터 꽃이 피고 지는 것까지 모두 때가 있다. 밤에 음식을 먹으면 살이 찌게 된다. 야식은 숙면을 방해한다. 또 너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세 번째, 건강하게 먹는 법의 원칙은 절대 과식하지 않는다. 조금 먹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네 번째, 건강하게 먹는 법의 규칙은 음식의 70%는 수분이 풍부한 음식이어야 무난하다. 신선한 과일, 야채, 신운이 있는 곡물, 콩 등, 나머지 30%는 전분, 단백질, 지방으로 이루어진 음식이 좋다. 전분, 단백질이 많은 음식, 육류, 빵, 감자는 많이 먹지만 야채는 아주 적게 먹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병이 있다. 세 사람 중 하나는 암 증상이 있으며 두 사람 중 하나는 심장과 관련된 질병으로 죽고 있다. 예컨대 지구의 70%가 물이고 인체도 70%가 물 성분이다. 그러니 같은 비율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겠는가? 대신 수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깨끗하고도 영양이 풍부한 수분을 섭취할 수 있다.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인체 내에 혈액 농도가 짙어지므로 유독성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할 수 없다. 다섯째, 건강하게 먹는 법 규칙은 세포 파괴자를 피하라. 세포 파괴자는 가공된 설탕이다. 설탕 육숫가락은 25%의 백혈구를 감소시키며 설탕을 많이 먹을수록 더 많은 세포를 죽인다. 두 번째, 세포 파괴자는 육류, 닭, 오리, 물고기 등의 살코기이다.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만성적인 퇴행성 질병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바로 식용육류라고 경고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육류는 거의 공장화된 농장에서 양산된 것이다. 이런 육류가 갖가지 독소에 오염되었다고 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 육류는 원래 건강에 좋은 음식이 아니다. 그럼 야채와 과일은 어떤가? 그 역시 유해한 살충제를 뿌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오염된 육류에 비하면 아주 소량이다. 상업적으로 재배한 양배추와 닭고기를 비교해 본 결과 닭고기에 들어있는 독소가 수백 배나 더 많았다.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야채나 과일은 유해 화학물질이 없는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영양도 더 풍부하고 건강을 해치는 독소는 그에 없다. 닭고기와 같은 육류에는 아주 높은 포화지방이 있다. 포화지방은 적혈구를 서로 붙게 해서 동맥을 막아 심장 관련 질환을 유발한다. 소고기 햄버거의 요산은 관절과 힘줄의 염증을 일으키는데 관절염은 바로 여기에서 온다. 요산은 뼈 속의 칼슘까지 빨아먹는다. 관절염은 바로 여기에서 온다. 흔히 육류에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녹색 야채와 곡류, 콩 등에서도 철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그럼 어류는 어떤가? 물고기는 육류만큼 나쁘지는 않지만 역시 건강식품은 아니다. 대부분의 바다는 이미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 거의 반수 이상의 어류가 암세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장에서 기른 물고기는 농장의 육류처럼 항생제와 성장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을 맞고 신선하게 보이기 위해 화학 염색체로 물들여지고 있다. 한때 건강식품으로 인식되었는데 그 이유는 심장질환과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도움되었다는 오메가3라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야채 기름에는 오메가3라는 필수 지방산이 물고기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건강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있다. 육류나 물고기 같은 살코기는 인류를 위한 건강식품이 아니다. 인간은 원래 초식성 동물이다. 대부분의 인류학자들은 인류의 조상이 과일을 먹는 영장동물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은 육류가 아닌 다른 음식물로 모두 섭취할 수 있다. 세 번째, 세포 파괴자는 유제품이다. 모든 우유, 치즈, 크림과 버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인류는 지구상에서 다른 동물의 젖을 먹는 유일한 생물이며 아울러 유아기가 지난 후에도 우유를 먹는 유일한 생물이다. 유제품은 왜 나쁜가? 유제품은 송아지에게는 좋지만 인간에겐 좋지 않다. 세계 인구 중 20%가 우유 속에 든 유당을 소화하는 데 필요한 유당을 생성하지 못한다. 유제품은 대량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어 심장과 관련된 온갖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우유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지만 골다공증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이다. 녹색 야채와 곡류에서 필요한 칼슘을 모두 얻을 수 있다. 네 번째, 세포 파괴자는 바로 소금과 염화나트륨이다. 소금을 지나치게 먹으면 해롭다. 소금이 왜 세포 파괴자인가? 나트륨은 건강한 액체의 균형을 유지하게 하고 근육의 힘을 증강시키며 신경계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또 혈액과 요액의 정상적인 산도를 유지하게도 한다. 이런 나트륨이 토마토,
시금치, 양배추, 당근, 심지어 딸기와 같은 과일이나 야채에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조림 등 식품 가공식품을 먹으면 정량보다 4~5배나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게 된다. 굳이 조미료로 소금을 사용해야 한다면 천일염을 권하고 싶다. 다량의 나트륨은 산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므로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다섯 번째, 세포 파괴자는 차와 커피, 술이다. 알코올은 간장과 신장을 해치기 때문인데 차와 커피는 술처럼 자극성 식품이라 몸에 해롭다. 차와 커피에는 잠재적 마약인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다. 카페인 성분이 두통, 신경질, 초조, 과민성 피부 등의 알레르기 반응과 빈혈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 된다고 한다. 소량의 차와 커피는 몸에 크게 해롭지 않지만 하루에 3잔 이상 마시면 건강에 해롭다. 자연식품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자연식품이 테이블 위에 2가지 수프가 있었다. 모란채와 감자, 파로 만든 크림 수프였다. 그리고 5가지 종류의 갓 구운 빵은 호밀과 통밀로 만든 빵이다. 현미와 검은 깨로 볶은 것, 수수한 자, 감자에 오이를 묻힌 것, 달고 신선한 채소 무침, 헝가리식 야채죽, 일부 야채 볶음과 샐러드 등이었다. 다른 테이블 위에는 견과류와 얇게 썬 과일들이 그릇에 담겨 있었다. 유제품이 아닌 다른 크림 아몬드와 스트로베리, 딸기와 헤이즐넛으로 만든 것도 있고 쥐엄나무 콩으로 만든 초콜릿 맛이 나는 크림도 있었다. 자연식품이 이렇게 많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다. 이제부터는 음식에 더욱 신경을 써서 몸에 좋은 음식만을 먹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영양의 비밀, 핵심 포인터입니다. 1. 풍부한 영양 없이는 풍요로운 건강이 있을 수 없다. 무엇을 먹고, 언제 먹으며,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 건강이 만들어진다. 이 영양의 5가지 규칙은 좋은 영양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좋은 자재를 써야 멋진 집이 된다는 것과 같다. 1. 신선하고 가공하지 않는 유기농산물로 선택하는 것이다. 2. 좋은 영양이라도 소화 흡수가 잘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음식을 잘 씹고 편안한 상태에서 먹으며 밤늦게는 먹지 마라. 3. 적게 먹는 것이 몸에 좋다. 과식하지 마라. 4. 먹는 음식 70%는 수분이 풍부하게 함유된 음식이어야 한다. 과일, 야채 종류를 섭취하라. 5. 설탕, 육류, 생선, 유제품, 소금, 차, 커피와 술 등의 세포 파괴자는 가능하면 피하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은 5번째, 웃음의 비밀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한결같은 마음과 정성으로 총체적 건강관리 유지를 위해 또 하나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